이사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죠. 이 도심 고밀도 개발 1차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서울 21개 지역인데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면 모두 2만 5천 호의 주택이 새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가 나오자마자 곧이어서 고밀도 개발 후보지까지 선정됐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 같은 경우는 LH 투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예. 선거도 있고 좀 뒤숭숭한 분위기는 하지만 이 부동산 문제 또 적어도 이사 공급 대책으로 나온 부동산 공급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매주 수요일에는 정례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발표하겠다라는 입장이었었고요. 자, 그 일환이었습니다. 어제는 모두 16곳의 공공 재개발 후보지가 발표를 됐죠. 그리고 오늘이었습니다. 21구역에 공공 도심 고밀도 개발에 있는 또 후보 지역도 발표가 됐고요. 이제 다음 달인데요. 거의 광명 시흥급 정도의 미니 신도시의 또 신규 택지 후보지도 어쨌든 논란인 최근에 LH 투기도 있지만 계속해서 발표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표된 내용이 서울 21개 지역에서 2만 5천 호를 공급하겠다. 그러면 이제 21개 지역, 네.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구로 보면 4개 구입니다. 도봉구, 은평구, 영등포구, 금천구고요. 이제 이 중에서 구역으로 따졌을 때 이제 21개 구역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들이냐? 일단 저층 노후 주거지들이 있고요. 저런 예. 지역에 있었던 또 역세권들, 또 준공업 지역인데 이제 저런 곳들에 있어서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주고요. 용도 변경도 쉽게 해주면서 저기에 2만 가구가 넘는 이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지역별로 좀 나눠서 보면은 은평구가 많습니다. 한 12,000가구 정도가 되고요. 영등포에서 한 2,500가구, 또 가산 지역 있는 이쪽에서도 한 1,200가구 정도가 공급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 2만 5천 호면 지금 판교 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죠. 네. 적지 않은 물량인데 언제부터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시기는 확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당국은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 입주까지 완료를 하겠다라는 굉장한 속도전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번에 또 후보지부터 토지주의 동의라든가 실제 건설까지 좀 더 빠른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후보지 대부분이 지금 사유지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계획대로 개발하려면 주민들 동의가 지금 필수인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굵직굵직한 절차를 먼저 말씀을 해드리면은요. 예. 이번에 어쨌든 도심 재개발, 고밀도 재개발 후보지는 발표가 됐죠. 이제 그 다음은 전체 해당에는 이제 누군가 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토지주의 10%를 동의를 받게 되면 예정 지구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정 지구. 예정 지구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주민 동의를 받는 이런 사업들을 펼쳐지게 될 텐데 전체적으로 해당 토지주 이 주민의 조합원이 될 수도 있겠죠. 3분의 2가 동의를 할 때 본지구가 지정이 되고요. 만에 하나 예정지구부터 한 1년까지도 3분의 2 동의를 받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오늘 정해졌던 저 후보지는 아예 취소가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이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네. 동의를 받는 게 지금 관건일 텐데, 그러니까 공공 개발을 하면 주민들의 수익이 더 높아진다. 이게 지금 정부의 논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저렇게 민간 개발이 안 됐다라는 것은 이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이제 고밀도 도심 개발을 하게 되면서 해당 토지주 이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이제 주겠다라고 해서요. 이제 저것은 하나의 시뮬레이션입니다. 한 구역에 저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요. 민간에서 고밀도 이 재개발을 했을 때는 용적률을 했을 때 공공으로 이번에 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110%포인트 이상이 더 높아지고 세대수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토지주의 수익률이 거의 90%, 그러니까 민간에게 맡겼을 때보다 약 30%, 29.6% 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발 사업이 결국 그 LH나 SH가 주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최근 LH 땅 투기 의혹도 있었는데 괜찮을까요? 주민들의 신뢰를 좀 쉽게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10% 동의도 얻고 마지막엔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내야 될 텐데 이 예. 사업 주체가 LH, 그다음에 뭐 서울이니까 SH가 함께하게 될 텐데요. 예. 현재 같은 분위기라면 이제 이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해당 토지주들을 이제 설득하기가 또 만만치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또 난관들이 있을 것 같고, 역시 또 다음 달 선거도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어떤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뭐 어떤 후보들에도 다 이 민간 쪽 개발을 좀 많이 활성화하는 강조하고 쪽으로 있죠. 나가게 될 테니까 해당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재보겠죠. 왜냐하면 공공 재개발, 고밀도 하게 될 경우에는 약 70에서 80%는 공공 분양을 하지만 20% 이상은 또 공공 임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으로 할 경우에는 굳이 공공 임대가 없어도 되니까 이제 그것을 또 저울질하게 되는 그 선거에 따른 좀 눈치 보기 변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마 4월께 혹은 5월께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가 완료가 되면 이 변창흠 현재 국토부 장관이 이제 뭐 사의를 표명해서 떠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새로운 수장이 저걸 또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구동력, 구심점을 잃지 않겠는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앞으로 또 숙제로 남아 근데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사업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네. 다음 주면 서울시장이 새로 뽑혀서 네. 혹시 대책 추진하는 데 영향은 없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조례 같은 거를 바뀌어서 뭐 정면으로 예. 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이 공급에 있는 어떤 정부 주도의 사업을 뭐 의도적으로 뒤집거나 뭐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오히려 것 같아요. 예. 해당 주민과 토지주의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